네, 이렇게 해서 안에 붙박이와 상부장 문 작업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수납 공간이 엄청나게 많아졌고요. 물건을 넣으실 때 좀 버티는 힘이 있도록 그 사이와 간격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작업을 했고요. 이 안에 물건을 넣는 것도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이쪽은 조금 넓은 짐들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요. 이쪽은 뭐 식자재 관련된 거, 뭐 라면이나 여기다 보관해 놓고 쓰시기에 아주 적당한 것 같습니다. 주행 중에 움직이지 말라고 자석 설치를 해서 마무리를 하면 되고요. 맞춤 제작을 해서 넣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쪽 이음새의 첫방이 중요합니다. 이쪽 이음새를 먼저 꽉 맞춰 놓으시고 그 다음 거를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본드를 바르고 하는 이유가 아까 캠핑카니까 조립을 다 하고 났는데도 소리가 많이 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목공 본드를 칠하고 작업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겠죠. 주행 중 소리나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이중 길이로 최대한 못자국을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 머리가 들어갈 수 있게 타공을 해줍니다. 더 깊게 해서 목다부를 박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잘라낸 다음에 마감을 하면은 거의 통으로 된 것처럼 자국이 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 플라스틱재를 받거나 뭐 동그란 스티커로 마감을 해서 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한 번을 잡아주고 이걸 돌리시고 나서 사이즈를 다시 측정을 합니다. 저쪽도 똑같이 크기값을 줬기 때문에 이쪽을 중심으로 작업을 하면은 사이즈가 정확하게 맞습니다. 나중에 스티커로 마감을 할 계획입니다. 첫 부위에 본드를 발라주세요. 한 번에 박지를 마시고요. 한쪽 끝을 하나를 꽂아놔도 만약에 잘못됐으면 수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가조립을 해놓고 처음에 잘 잡아주게 되면 나중에 이쁘게 처리가 됩니다. 이쪽으로 본드가 묻어 나오는 것은 물수건으로 닦아주시면서 하세요. 이 나중에 바니쉬를 칠할 때는 얼룩이 질 수가 있습니다. 좁은 목재에 타카를 치시거나 나사를 박으실 때 이걸 직각으로 하셔야 이쪽으로 삐져나오지가 않습니다. 평상시에도 직각으로 하시는 생각을 하시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다 이쁘게 했는데 못이 튀어나오거나 하면 안 되겠죠. 이중 길이로 먼저 아무래도 피스나 이런 게 이제 잡아주는 힘이 훨씬 강하니까 본드도 칠하고 피스도 작업하고 하면은 운행 중에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운전하면서 삐그덕거리고 소리 나면 스트레스 엄청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저항이 나갈 수 있습니다. 이 현장 사이즈에 맞게 제작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차가 곡선도 많고 이걸 쳐주는 이유는 뭐 구조적으로 튼튼하다고 하는 것도 있고요. 운행 중에 짐을 넣었을 경우 쏟아지지 말라는 그런 뜻도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안의 공간을 좀 시원하게 물건을 좀 많이 넣을 수 있으면서도 상부장을 부착을 했습니다. 가정집에서는 이런 식으로 벽에 흰바지를 먼저 장착을 하고 작업을 하거든요. 이제 구조를 좀 잘 아셔갖고 하셔야 되는데 잘못하시면 위로 바로 빵꾸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짧게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일체형으로 다 같은 재질로 고급스럽게 연출이 되었고요. 아주 깔끔하게 작업이 되었습니다. 이런 곡선면이나 뾰족한 부분은 갈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감을 해주고 한번 바니쉬 작업을 해서 이제 이쪽 편을 제작을 합니다. 곡선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이런 식으로 박스로 제작을 해주셔서
이걸로 미리 한번 다 해주셔서 이런 곡선들을 체크를 하고 나무를 자르고 나신 다음에 이렇게 해서 맞춰져 나갑니다. 원하는 곳에 이 차가 이런 식으로도 휘어져 있고 이런 식으로도 휘어져 있고 여길 맞추다 보면 밑에하고 또 직각이 안 맞을 수도 있고 테스트를 해보고 조립을 합니다. 한번 걸어보고요. 완전 맞춤처럼 꼭 들어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하셔야 실수가 없고 나무의 손실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상부장을 작업을 했습니다. 네, 튼튼하게 결속이 돼서 사람이 앉았을 때 위에 짐이 실리는 그런 구조고요. 비행기 위는 수납장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머리는 잘 찌질 않습니다. 왼쪽 상부장을 조립을 했습니다. 흰 바지를 안쪽에 먼저 걸으시고요. 미리수 잘 계산해서 직결로 고정을 시키셔야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상부장이 들어가고 일체형으로 이쪽과 이쪽이 아주 시원하고 고급스럽게 나왔습니다. 상부장 문을 닫은 요 정도 조정하시면서 작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위치를 선택을 합니다. 이게 문과 문이 연결되니까 문과 문 사이는 2mm 정도 간격을 생각을 하고 작업을 합니다. 이중 길이로 먼저 위치를 한번 타공을 해주세요. 이래 놓고 이곳에 피스를 박은 다음에 위치를 잡아 놓으시고 표시를 해 놓은 곳에 고정을 해줍니다. 다 끝까지 넣지는 마시고요. 중간에 수정할지도 모르니까 한 요 정도 걸어 놓으시고 위치를 보면서 수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상부장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밑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손잡이가 필요 없고요. 뭐 여기다가 이제 나중에 자석 정도만 달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에서 벌어지는 그런 거를 조금 더 계산을 하셔야 되고요. 위에서 하나 이런 거를 좀 받쳐 주어서 경사각도를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상부장 설치를 했습니다. 안에가 훨씬 더 넓고 깊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과 끝선을 맞춰주는 게 중요합니다. 풀어보고 문들이 많기 때문에 좀 세심한 작업을 해주면 작품으로 탄생을 하게 됩니다. 경첩을 달았습니다. 이쪽은 길쭉하고 폭이 좁아서 두 칸마다 하나씩 문짝을 만들었고요. 안쪽을 보면 알겠지만 꽤 깊게 수납이 제법 들어갑니다. 이쪽도 문을 달겠습니다. 떨어지는 간격 요거를 목재의 두께에 따라서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계시고 간격을 한 요정도 원하시는 종이박스나 이런 거를 대고 간격을 맞췄습니다. 가조립을 해 놓고요. 요거를 하나씩만 막아서 위치를 계산을 해봅니다. 네, 아주 적당한 위치에 잘 되어 있습니다. 마저 피스를 박아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이음새나 멀리서 봤을 때도 이런 이음새들이 잘 맞아야 보기에도 이쁘고 성의 있게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